네, 그러면 이어서 문제 및 평가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총 20개 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재난, 농업, 그리고 환경, 의료, 통신, 금융, 제조, 미디어, 기타 7가지 분야가 있음을 보실 수 있겠고요. 팀당 최대 5개까지 과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 보면은 이미지면 이미지 혹은 이제 텍스트면 텍스트 비슷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각 문제별로 자세하게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평가지표는 어떤 것을 활용할 예정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파재난 발생 여부 예측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주전파센터에서 출제해준 문제인데요. 문제 정의는 이제 태양 흑점 이미지 기반 이제 흑점 폭발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접한 시각에 촬영된 태양 위성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보이겠지만 AIA171과 HMIB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두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이제 해당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태양의 흑점 폭발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내에서 이제 특징을 도출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 보게 되면 시계열 데이터도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퀀셜한 데이터 특성까지도 분석을 해서 흑점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흑점 폭발로 인해서 이제 고에너지 입자들이 방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입자들은 각종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모델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이제 빠른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를 보시면 SDO 태양 관측 위성에서 관측한 태양 흑점 영상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 중에 이제 두 가지가 HMIB가 있고 그리고 AIA 171 그 영상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이제 영상을 이미지 처리해서 보내드리게 되고 그리고 시간 단위도 15분 간격으로 맞춰갖고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구조를 보시면 512 사이즈로 이제 JPG 파일 형태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의 인풋과 아웃풋을 말씀드리자면 인풋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의 흑점 이미지 두 종, 저 두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이제 24시간 이내에 태양 흑점 여부, 폭발 여부를 true or false로 이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마다 이제 24시간 이내에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태깅을 달아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제 신청 이후에 좀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가장 중요한 거죠. 상금 내역을 보시면 총 상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20개 과제 중에서 가장 큰 상금을 보유하고 있는 과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우수상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 장관상이 수여가 될 예정이고요. 우수상으로는 이제 국립전파연구원장상이 이제 수여될 예정이고 장려상은 이제 우주전파센터장상으로 이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각 이제 상금을 말씀드리자면 최우수상은 400, 우수상은 200 그리고 장려상은 70이 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서 이제 평가지표 같은 경우에는 AU와 ROC로 이제 측정하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적외선 드론 영상 입력 작물 수분 스트레스 측정 모델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동서울대학교에서 출제를 해준 문제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드론 촬영 적외선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를 활용을 해서 농작물의 수분 스트레스 지수를 예측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여러 영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작물, 잎사귀, 적외선 이미지와 그리고 이제 대기 온도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미지 내에서 이제 수분 스트레스 지수를 좀 산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배경을 보시면 이제 수분 상태 자체는 이제 생육과 생산성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표화한 게 이제 수분 스트레스 지수, 그러니까 CWSI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IR 카메라를 기반으로 이제 영상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IR 이미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작물 표면 온도 그리고 주변의 대기 온도의 뭐 보정값들을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이미지만 보고도 이제 스트레스 지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이제 드론으로 촬영된 농작물 이제 IR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고요. 그거 외에 이제 촬영 당시의 대기 온도 그리고 잎사귀의 온도 이미지의 이제 스펙트럼의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을 이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이미지 영역의 이제 좌표별로 CWSI 측정값 테이블을 같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트레이는 800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테스트는 200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력을 보시면 이제 주어진 IR 이미지를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기 온도 그리고 스펙트럼 최대값 최소값을 제공해 드릴 텐데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미지 좌표별 CWSI 측정값을 CSV 파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상금 내역을 보시면 총 상금은 500만 원이 되겠고요. 1등 300만 원, 2등 150만 원, 3등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가 지표는 맨 위에 있는 것처럼 평균 제곱 오차인 이제 MSE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실내 공기질 예측 모델입니다. 서초구청에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출제한 문제입니다. 서초구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을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간의 공기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후 일주일간의 공기질을 예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배경을 보시면 이제 아동은 이제 환경 노출의 대표적인 민감한 계층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여러 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AI 모델을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런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이런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를 보시면 2018년도 1월부터 2020년도 9월 9일까지 서초구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46개의 공기질 측정기별 측정 데이터가 제공될 예정이고요. 각각 46개 내에 피처 값들을 보시면 총 8개의 피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구조를 보면 트레인 데이터는 약 16,000건, 그리고 프라이빗 퍼블릭은 각각 2,500건씩 이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총 이제 322개의 컬럼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46개의 측정기별 이제 피처 값들이 나열되었기 때문에 322개의 컬럼이 제공된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트레인이나 프라이빗이나 퍼블릭은 이제 시간을 키값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이제 일주일간 이제 공기질 데이터가 되겠고요. 아웃풋은 그 이후 일주일간에 대한 공기질 예측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금 내역을 보시면 총 상금 400만 원이 되겠고요. 서초구청장 상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등은 250만 원, 2등은 100만 원, 3등은 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평가 지표는 RMSE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실외 공기질 예측 모델입니다. K웨더에서 출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시 특정 지역에서의 이제 실외 공기 오염을 예측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요. 만약에 서울시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X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공하지 않는 데이터인데 그 지역의 이제 그 공기 오염을 예측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 배경을 보시면 이제 기후 변화와 산업화로 인해서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이에 따라서 재난을 대비할 필요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간이 측정기를 이용을 해서 실외 장소에 대한 미세먼지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AI를 활용을 해서 예측을 한 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보시게 되면 이제 2018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이제 특정 지역의 이제 실외 공기질 데이터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45개 공기질 측정기별 측정 데이터가 있고요. 센서의 이제 상대적인 위치 데이터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측정기마다는 약 43만 건의 이제 5개의 피처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피처는 아래에 나온 각각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데이터 구조가 있는데 트레인 데이터는 이제 41개 센서에 대한 데이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퍼블릭과 프라이빗은 이제 각각 2개 센서 위치를 보시고 그 해당 위치에 대해서 실제 공기 질이 어떨지를 예측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공기질 데이터가 되겠고요. 아웃풋은 동시간대 특정 지역의 공기질 데이터를 출력을 해서 제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상금 내역은 이제 400만 원이 되겠고요. 1등 250만 원, 2등 100만 원, 그리고 3등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평가 지표는 RMSE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종 분류 모델이 되겠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출제한 문제이고요. 항공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이제 산림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델이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산림종 분류 모델을 통해서 기후 위기에 따른 이제 생태계 위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임상도 이미지와 항공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은 각각 수종이 약 7종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 된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 이미지를 보시고 이거에 따라서 임상도를 만들어내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보시면 512로 크랍된 이제 항공 이미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7종의 세그멘테이션 된 이미지 파일을 이제 제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금 내용은 총 400만 원이 되겠고요. 1등 250만 원, 2등 100만 원, 3등 50만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의 평가 지표는 MAP-IOU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영상 입체 객체 검출 모델이 되겠습니다. 문제 출제는 이지다이아텍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출제를 해주었고요. 혈액 검사용 자성 입자 추출 모델 분류 알고리즘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성 입자 이미지 내에서 여기에 주어진 카테고리대로 이제 검출하고 분류하면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출제 배경을 보시면 혈액을 이용한 면역 분석은 이제 암을 비롯해서 각종 질병 진단에 활용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성 입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혈액 검사 분석 시 입자를 종류별로 이제 정확하게 분류해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입자들이 자성에 의해서 뭉치는 현상으로 인하여 분류 및 판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를 AI를 활용을 해서 좀 풀고자 하는 것이 이지다이아텍의 출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보시면 이제 혈액 검사 과정에서 촬영된 자성 입자 현미경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레이블이 없는 이미지가 있고 레이블 박스로 표시한 이미지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데이터 구조 같은 경우는 픽셀은 이제 852가 되겠고요. 그리고 해상도는 96 dp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는 8비트짜리이고 흑백 밴드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트레인과 테스트는 각각 400장씩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인풋은 주어진 자성 입자에
이런 현미경 이미지가 되겠고요. 검출된 그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출된 결과의 좌표와 그리고 클래스를 기록한 CSV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의 상금 내역은 총 상금 500만 원이 되겠고요. 1등은 300만 원, 2등은 150만 원, 3등은 50만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평가 지표는 MA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력 교정술 판정 알고리즘 문제가 되겠습니다. BNB 단과에서 이제 출제한 문제이고요. 보시게 되면 의료용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이제 전환부 및 후환부 검사 결과를 이용한 이제 시력 교정술 가능 여부 판단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시, 난시 등을 포함한 이제 기초 시각 검사와 펜타캠 데이터 및 여러 안과 검사 수치 및 이제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이제 내원자의 이제 시력 교정술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제 배경을 보시면 시력 교정술이 이제 보편화됨에 따라서 이제 저시력 인구들이 이제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후가 좋지 않거나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AI를 통해 가지고 미리 시력 교정술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NB 난과에서는 이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고요. 제공되는 데이터셋을 보시면 이제 종합 시력 검사 그리고 펜타캠 그리고 AR 스캔 데이터로부터 확보한 이제 종합안과 검사 측정 결과가 이제 CSV 테이블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뿐만이 아니라 이제 펜타캠이나 AR 스캔 이미지 그리고 망막 이미지도 이미지 파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대상별 시력 교정술 가능 불가 여부에 대한 이제 태깅된 결과 데이터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트레인셋 같은 경우는 800장 정도가 제공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은 이제 200장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은 대상자 케이스별 종합검사 테이블 및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웃풋은 시력 교정술 적용 가능 여부, 이제 0이나 1에 대한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되겠습니다. 총 상금은 500만 원이 되겠고요. BNB 단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좋은 성능이 나온 모델이 개발되게 되면은 이제 추가 프로젝트까지도 진행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은 300만 원, 2등은 150만 원, 3등은 50만 원 제공될 예정이고 기본적으로 평가 지표는 F1 스코어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대한민국 육군에서 출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원 분류 모델이 되겠고요. 국민 생각 알림이를 활용하여 이제 국민 민원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모델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국민 생각 알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군 SN 계정으로부터 이제 게시 댓글이나 혹은 답글에 대해서 이제 카테고리 분류하는 이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 부정, 중립에 대해서 이제 분류하는 모델이 되겠고 이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배경을 보게 되면 AI를 활용을 해서 VOC 수집을 통해서 CS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육군에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AI를 통해서 수집하고 그리고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이 모델을 만들게 되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공되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군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들과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각각 게시글에 따른 이제 댓글들을 이제 저희가 크롤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9,000건, 약 2만 건이 되는 댓글을 이제 수집을 하였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구조를 보시면 이제 댓글 내용, 커멘트와 이제 라벨링, 그러니까 중립인지 긍정인지 부정 여부를 이렇게 나눠진 라벨링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게시글 댓글에 대한 이제 TSV 파일이 되겠고요. 아웃풋은 카테고리 분류 결과를 이제 기록한 TSV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상금 400만 원이 걸린 대회이고 1등은 250만 원, 2등은 100만 원, 3등은 50만 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1등의 경우에는 이제 육군 참모총장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얼굴 합성 탐지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인즈앤컴퍼니에서 출제한 문제고요. 이거는 상반기 때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온라인 경진대회 때 한 차례 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낸 모델이 되겠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얼굴 합성 사이버 범죄 방지를 위한 탐지 모델 개발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생성된 가짜 얼굴 이미지와 실제 얼굴 이미지를 분별하여 진짜 가짜 여부를 탐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제 배경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딥페이크의 자연스러움이 올라감에 따라서 위조 이미지나 진위 여부 판독에 대해서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출제하게 되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한 데이터셋은 이제 K-페이스, 그러니까 AI 허브에 있는 K-페이스 데이터셋을 좀 참고해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트레인 데이터셋은 24만 장, 그리고 퍼블릭은 10만 장, 프라이빗은 16만 장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을 보시면 인풋은 이제 진짜 혹은 가짜 얼굴 이미지가 되겠고요. 아웃풋은 이제 얼굴 이미지 탐지 결과에 대한 이제 트루 폴스에 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상금 내역은 총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등은 300만 원, 2등은 150만 원, 3등은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인즈앤컴퍼니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우수자에 한해서 이제 인턴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평가 지표는 F1 스코어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고차 판매 기간 예측 모델이 되겠습니다. 문제 출제는 KB 캐피탈에서 해주셨고요. KB 캐피탈에 보면 KB 차차차라고 하는 중고차 매물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실제 문제는 중고차 매물 판매 기간을 예측하는 모델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매물의 등록부터 판매까지 소요된 기간을 추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배경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중고차 매매 거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졌는데 KB 차차차에서는 이제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이제 이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비롯한 중고차 매물 특성이 반영된 예상 판매 기간 제공은 이제 중고차의 거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점은 이제 구매자에게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자동차에 대한 구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판매자에게는 인기 차량에 대한 적정 판매 가격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차 매물과 관련된 38개 뉴메릭 피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과값은 중고차 매물 등록에서부터 실제 판매까지 소요된 기간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구조를 보시면 이제 약 10만 개의 10만 건에 대한 중고차 매물 거래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34건의 이제 뉴메릭 데이터와 33건의 원한 인코딩된 카테고리컬 데이터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델의 인풋을 보시면 이제 중고차 매물 피처 값들이 있는 것을 이제 인풋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웃풋으로는 그거에 따라서 중고차 판매 소요 기간을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금 내역은 총 상금 500만 원으로 이제 1등 300만 원, 2등 150만 원, 3등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수 성능에 한해서 이제 KB 캐피탈에서는 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의 이제 평가 지표는 RMSE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축물 구조 분류 문제가 되겠습니다.
출제는 KB손해보험에서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건축물 화재 리스크 파악을 위한 건축물에 대한 외벽 소재 분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AI 심사 예측 모델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손해보험에서는 건물 이미지를 인식해서 건물 관리 상태 그리고 입주 업종들을 판단을 해서 이제 건물 분석에 대한 입력 시간을 단축하고자 이런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 사기 예방을 가능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화재보험 가입용 이제 건축물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여기 안에 보면 이제 업종이라든지 특수 건물 여부 등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제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 외부 사진을 보내드릴 텐데요. 그래서 건물의 위도 경도가 표시되어 있는 이제 JPG 이미지를 같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카카오맵 API를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와는 다르게 이제 건물 이미지, 그러니까 건물 외벽 이미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API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카카오맵 API를 활용을 하였는데 만약에 뭐 네이버 맵 API라든지 구글맵 API를 활용을 해서 추가 데이터를 구축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제 그 모델을 개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의 인풋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물에 대한 메타 정보 및 건축물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웃풋은 건축물 외벽 코드가 되겠습니다. 총 상금 내역은 500만 원이 되겠고요. 1등 300만 원, 2등 150만 원, 3등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KB 손해보험도 이제 KB 캐피탈과 마찬가지로 이제 성능, 우수 성능에 한해서 이제 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평가 지표는 F1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매출 예측 모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카드에서 출제해준 문제가 되겠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역 내 특정 업종별 매출 예측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 내에 발생되는 이제 거래 및 카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별 매출액을 예측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카드사들이 이제 소비자 패턴이라든지 혹은 고객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AI 기술들을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카드 또한 이제 소비 지역과 업종 분야를 분석을 해서 이걸 통해서 타깃 고객을 좀 정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이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거래 일자, 뭐 매출 데이터 그리고 프로파일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 데이터들은 개인정보 이슈로 인해서 이제 다 비식별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구조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이제 2020년도 8월 31일까지의 카드 거래 내역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총 4개 업종에 대해서 데이터셋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게 되면 최소 500만 건에서 최대 300만 건까지 다양한 데이터셋이 제공될 예정이고요. 이 문제도 앞에 이제 KB손해보험과 동일하게 외부 AP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외부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뭐 계절적 요인, 그러니까 뭐 날씨 데이터라든지 혹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었는데요. 코로나를 결합해서 이제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분석 목적을 위해서 이제 데이터 추가 수집이 가능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4개 업종에 대한 매출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웃풋은 이 업종별로 예상 매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총 상금 500만 원이 되겠고요. 아래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평가 지표는 RMSE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거래 탐지 모델이 되겠습니다. 문제 출제는 페이레터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출제를 해주었는데요.
AI를 활용한 사용자 패턴 분석으로 모바일 이상 거래 및 불법 거래 차단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결제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바탕으로 이제 해당 거래의 이상 거래 여부를 탐지를 하는 어노멀 디텍션 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사들이 AI를 활용을 해서 이상 금융 거래를 탐지하는 모델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페이레터 또한 이제 모바일 거래에 있어서 이제 그 이상 징후를 탐지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를 보시면 총 46개의 컬럼에 대해서 암호화된 결제 로그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암호화된 부분은 이제 개인 고객 정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를 보면 46개의 피처들이 있겠고요. 뒤에 보시면 뭐 이용자 그리고 이용자 IP 그리고 브라우저, 뭐 단말기 정보, 거래 내역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인풋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 단위의 상세 거래 내역이 되겠고요. 아웃풋은 트랜잭션별로 이상 거래 여부를 이제 true, false 형태로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상금은 500만 원이 되겠고요. 이하 내역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평가 지표는 F1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NLP 기반 금융 예측 모델입니다. 문제는 뉴럴넷 알파에서 이제 출제해 주셨습니다. 자연어 처리 기반 S&P 500 지수 변동성 분류라고 하는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의 기업의 수시 보고서가 이제 있게 됩니다. 여기에 텍스트 내용을 분석을 해서 S&P 500 지수의 변동성 구간을 예측 분류하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이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됨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수시 보고 내용을 보다 의미 있게 분석하고 그리고 현재 예측을 통해서 이제 사람 판단의 보조 지표로 활용이 되고 그리고 금융 모델링 고도화에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 이 모델이 이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고요. 이거의 데이터 소스를 보게 되면 이제 S&P 500에 포함된 500개 기업의 이제 수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영어 텍스트 파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의 변동성 분류에 대해서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형태로 이제 태깅을 달아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르고 내림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동성이 커지고 작아짐을 분류 예측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과제 선택 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인셋 같은 경우에는 500개의 기업 공시 텍스트 파일 8년치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테스트셋은 이제 2년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값 같은 경우에는 오늘을 포함해서 3일치에 대한 500개 기업 수시 보고서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웃풋은 다음 날 변동성에 대해서 이진 분류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금 내역을 보시면 총 상금 5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상금 내역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뉴럴넷 알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우수 알고리즘을 개발한 팀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채용 우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요 예측 모델이 되겠습니다. 문제 출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서 출제를 해주셨습니다. 독일 지역의 윈터 타이어 수요량 예측하는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2019년도 9월까지 약 5년간의 이제 독일 지역 타이어 판매량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별 데이터와 기타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2019년도 이제 4분기에 대해서 이제 판매량을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절성 제품인 윈터 타이어의 수요 예측을 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이제 일별
타이어 매출에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라벨이 달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 데이터, 이제 셀인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CSV 파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이제 독일의 날씨, GDP, 그리고 환율, 자동차 판매량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날씨와 GDP와 환율과 자동차 판매량 이런 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수한 모델 구축이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도 이제 하나카드 모델과 동일하게 외부 데이터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그 데이터를 API 형태로 끌어와서 이제 모델 구축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린 데이터 구조를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독일 지역의 타이어 판매량에 관련된 CSV 파일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약 12만 건에 대한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는 이제 15년도 1월부터 19년도 9월까지고요. 테스트는 19년도 10월부터 19년도 12월까지 3개월을 예측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모델의 인풋 같은 경우에는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이제 일별 타이어 매출 데이터 및 이제 다양한 관련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웃풋은 이제 19년도 이제 3개월에 대한 예측 결과값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상금은 500만 원이 되겠고 1등 300, 2등 150, 3등 50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평가 지표는 RMSE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 크랙 검출 모델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에서 출제한 문제인데요. 태형 세라믹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출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자면 타일 이미지 내에 미세 크랙을 이제 검출하는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 생성 공정 중에서 발생되는 여러 종류의 미세 크랙에 대해서 식별하고 자동 검출 가능한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배경을 보시면 타일 같은 경우는 제품의 특성상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불량률이 높고 그리고 특히 미세 크랙에 대해서 하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이런 공정의 불량률을 낮추고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보시면 이제 정상 타일에 대한 데이터셋 60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대 데이터 이미지인 2만 장이 주어지겠고요. 그리고 이제 결함에 대해서 확대된 이미지 데이터가 2,300장 정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가장 핵심은 이제 추가적으로 어그멘테이션을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되겠습니다. 이 기존의 이런 문제들을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이제 모델을 구축해 주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구조는 이제 68x 68로 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 크랙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라벨링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이제 타일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웃풋은 이제 타일 이미지 내에서의 이제 미세 크랙 유무를 이제 라벨 결과로 표시를 해서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금 내역은 총 상금 500만 원이 되겠고요. 상금 내역은 이전과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평가 지표는 F1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객체 추적 모델이 되겠습니다. 문제 출제는 인터마인즈라는 회사에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CCTV 영상 내에 객체 추적하는 모델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CCTV 영상이나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레임별로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인식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AI를 활용을 해서 이제 지능형 CCTV나 IoT 기반으로 이제 24시간 이제 공장을 감시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회사에서도 이제 사람의 이상 행동을 탐지하고 트래킹해서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위협하는 부분들을 이제 방지하고자 이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데이터셋은 약간 게임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GTA라고 하는 게임 속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인데요. 6대의 카메라로 이어진 다른 장소에서 이제 촬영된 2분간 촬영된 영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시간대고 그리고 6개의 카메라가 있는데 이 장소들이 각각 다른 장소이지만 다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미지를 보시면 얇게 이렇게 장소들이 있고 거기에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 등장인물에 대해서 트래킹한 부분이 저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6대 카메라에서 이제 동일 인물을 트래킹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플 트래킹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비디오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웃풋은 이제 프레임별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바운딩 박스와 라벨링이 적용된 이제 프리딕션 텍스트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금 내역은 총 상금 500만 원과 이제 인턴 기회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세 그 상금 내역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평가 지표는 MOTP와 그리고 MOTA를 이제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과제 정보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량화 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출제는 이제 AI 팩토리에서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네이티브 마이크로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레고 탑재형 패션 엠니스트 경량화 추론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용량 범위 내에서 패션 엠니스트를 추론하도록 모델을 학습하고 그 결과를 이제 넘파이와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비롯한 여타 라이브러리에 대한 의존 없이 추론을 실행하는 네이티브 마이크로 파이썬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실제 실생활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이제 뭐 경량화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패션 엠니스트를 좀 경량화해 가지고 순수 마이크로 파이썬만을 이용을 해서 이제 경량을 해서 이제 추론시킬 수 있으면 이제 C++과 같은 다른 언어로 적용을 해서 각종 제품군의 이식이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패션 엠니스트 공개 데이터로 활용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트레인 6만 장 그리고 테스트 10,000장으로 이제 이루어진 데이터셋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델 조건을 보시게 되면 학습에는 모든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론에는 순수 네이티브 마이크로 파이썬으로 이루어진 직접 작성한 코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경량화를 위한 용량 제한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델의 인풋 값은 패션 엠니스트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가게 될 거고 아웃풋은 패션 엠니스트의 분류 결과 값을 떨어뜨려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금 내역은 이제 총 상금 500만 원으로 기존 그 기업들과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부분은 이제 AI 팩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수 알고리즘 혹은 우수 참가자에 한해서 채용 우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평가 지표는 이제 F1 스코어입니다. 다음은 실시간 댓글 분류 모델이 되겠습니다. 문제 출제는 SBS 방송사에서 해주셨는데요. SBS 고릴라 앱이라고 하는 이제 라디오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청취자 댓글을 분류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청취자 댓글 문장을 이제 제시하는 카테고리 기준에 따라서 유형 분류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악성 댓글이든 혹은 이제 여러 이제 댓글들에 대해서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SBS에서도 AI를 통한 이제 데이터 분류 분석을 통해서 이제 향후 이제 방송사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 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보시면 이제 SBS 고릴라 앱 실시간 청취자 댓글 혹은 이제 실시간 문자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27건에 대한 댓글 약 4만 건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구조는 간단합니다. 그 댓글이나 문자 데이터가 커멘트라고 하는 컬럼으로 묶여 있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각 4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음악, 퀴즈, 사연, 수다. 그래서 4개의 카테고리 값에 대해서 각각 태그가 달려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입출력을 보면 인풋은 청취자 댓글 파일이 되겠고요. 아웃풋은 청취자 댓글 카테고리 분류 결과에 따른 텍스트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상금은 500만 원이 되겠고, 이제 앞에서 제시해 주신 500만 원 내역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의 평가 지표는 F1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병원 영수증 OCR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마인즈앤컴퍼니에서 문제 출제를 해주었는데요. 병원 영수증 인식을 위한 OCR 알고리즘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영수증들을 보면 이제 팩스 형태로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저해상도 이미지다 보니까 인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출된 글자를 인식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제 배경을 보시면 기존에 이제 보험 심사원들이 이제 수기로 처리하던 업무들을 이제 OCR이라는 이제 획기적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동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보면 이제 병원 영수증 과 관련된 이제 글자 이미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 이제 병원 영수증이 있고, 거기서 크롭해서 이제 글자 단위로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라벨에 대한, 그리고 이제 CSV 파일, 정답 파일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구조를 보시면 트레인셋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과 같이 각 글자에 대한 이제 TIF 이미지가 한 12,000장 정도, 13,000장 정도 이제 제공이 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라벨 CSV 파일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퍼블릭 테스트와 이제 프라이빗 테스트는 각각 4,000장씩 이루어진 파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금 내역은 500만 원이고요. 기존에 소개해 드렸던 이제 내역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마인즈앤컴퍼니에서는 인턴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MCER이라고 하는 이제 평가 지표를 사용을 할 텐데,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평가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MAP, 그 Mean Average Precisio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MAP 설명에 앞서서 AP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verage Precision이라고 해서 설정한 IOU 값의 이상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클래스 분류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P와 FP를 나눈 뒤에 컨피던스 스코어 기준으로 바꿔가면서 리콜과 프리시전을 계산한 결과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이제 mean average precision 같은 경우에는 여러 클래스에 대해서 AP를 이제 평균을 구한 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여기에 추가적으로 IOU라고 하는 것은 intersection of union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GT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고 예측한 결과값이 있는데, 그래서 얼마만큼 그 예측한 값과 그라운드 트루스가 겹치느냐를 판별하는 이런 평가 지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F1 스코어가 있는데요. F1 스코어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프리시전과 리콜의 조합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0개 문제 중 대부분이 이제 F1 스코어를 활용을 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MOTP와 MOTA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보자면 이제 멀티플 오브젝트 트래킹 프리시전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그 인터마인즈 문제를 보시면 이제 객체 추적하는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체를 추적한 결과값이 실제 GT값과 거리가 얼마만큼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GT의 프레임 위치와
그리고 이제 예측한 프레임 위치가 얼마만큼 거리 오차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MOTA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실측 정보와 그리고 다중객체 추적 시스템의 추적 정보 결과를 비교를 해서 그리고 추적 정보를 놓치는 경우 그리고 혹은 가급경적 판단인 경우에는 추적 정보가 다른 객체와 바뀌는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과제 정보에다가 기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MOTP와 MOT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이제 수치화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화 진행된 결과는 이제 동일하게 이제 과제 정보에 상세 기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ER과 RMSE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게 되면 CER이라고 하는 건 Character Error Rate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단어 단위로 이제 틀림 에러율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CER과 RMSE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R은 캐릭터 에러 레이트로 해서 이제 문자 단위로 에러율을 체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OCR에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OCR에서 측정된 결과값이 얼마만큼 그 단어 단위로, 그러니까 얼마만큼 단어 단위로 일치를 했는가를 표현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OCR 문제 같은 경우는 MCER이라고 되어 있는데 M 같은 경우는 mean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별로 구한 다음에 이거의 평균값을 구한 것이 이제 OCR에서의 평가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RMSE 같은 경우는 루트 민 스퀘어 에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정치와 실제값 간의 차이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척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문제에 따라서 루트를 사용할 수 있고 혹은 루트와 로그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들은 이제 MSE에서 파생된 평가 지표들이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지표들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각 문제 그 과제별로 이제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문제 및 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